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책방, 도기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을 쓴 선일회계법인의 이대훈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 분야가 있잖아요. 매출 분야에서 나쁜 회사는 어떤 게 나쁜 회사일까요? 매출 분야에서 나쁜 회사는 거짓 매출을 만드는 회사. 네. 실제로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잘 아는 지인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진성 매출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을 나중에 못 받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인에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증빙을 만들어서 매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해외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회사로 재고를 옮기면서 네. 매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 중에서 네. 해외 자회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아주 오래된 업력을 가진 회사들이야 뭐 웬간해서는 괜찮겠지만 그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해외 자회사가 지나치게 많은데 네. 다양한 자회사가 있고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돈을 못 버는데 해외 자회사들이 많다. 돈을 못 버는데. 예. 그리고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열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열거가 돼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장부가액이 제로인 기업이 많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해외 자회사다. 이 점도 이상해요. 다. 네. 이상한 이름의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100억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계속 나서 지금 장부가가 빵원이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돈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 대주주가. 빼돌렸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장 회사에 자금이 있으면 이 자금은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금을 해외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주식 자금을 해외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은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회계사가 해외까지 가서 감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고. 물론 저희도 감사를 합니다. 실제로 해외까지도 가서. 중요한 업체, 중요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저 실제 그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하고 그게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도 살펴보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곁다리로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은 재무제표 보면 무조건 주석부터 보는데 네네. 주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이게 주석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 네.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다. 근데 이 100억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100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역을 보고 싶으면 주석을 봐라. 네. 뭐 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오면 가로 열고 네, 1로 해놓고 주의. 그런 것처럼 네. 그 재무제표도 똑같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덩그러니 놔두면 사람들이 이게 변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뒷단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주석을 꼭 같이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석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주석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도 꼭 주석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도 나쁜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제 현금 오름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나요.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이 났어. 요약 재무제표에서는 영업이익도 플러스가 나. 예, 영업이익도 다 플러스고 계속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왜 이익이 나는데 망했을까? 네. 그 전에 알려고 한다면 현금 오름표를 같이 봤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이익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매출을 만들어낸 거면 그게 현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 현금으로는 항상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만 보고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회사구나, 이익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현금 오름표를 같이 비교해 놓고 이 회사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구나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자면 회사한테 매출을 주고 나서 세금계산서 같은 걸 받는 모양이죠. 물건을 받는 쪽에다가
세금사를 발행을 하죠. 예. 계산서 발행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돈을 못 받으면 말짱. 그렇죠. 날정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그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영업이익까지는 작성이 가능한데 예예예. 은행 기준으로 돈은 유입이 안 됐으니 그렇죠. 영업으로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잖아요. 속이다가 그 자금을 계속 어떻게든 차입금을 끌어다 쓰다가 뭐 유상자를 뭐 하다가 정확사채 끌어 쓰다가 안 될 때 네. 그때 펑 터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예전에 플랜트 업체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플랜트 업체들이 해외 쪽에 나가면서 여러 저가 수주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고 어. 은행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과 동시에 차입금을 상환해 가려고 할 거니까 예. 그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출은 유지할 거고 자기 입장에서는 1년만 기다려보면 더 매출이 올라갈 거다 판단해서 네. 이 가공 매출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차년도에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팡 터져갖고 뭐 업체가 망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 과거에 뭐 한국의 조선 업체도 좀 그랬고 네. 예. 그건 해외 수주했던 플랜트 사업 다 많습니다. 원가 분석 잘못해갖고 다 뒤집어 썼고. 근데 이제 그게 정부의 이용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표만 받더라면 다 회피가 가능해요. 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현금 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는 무조건 같이 봐라. 자, 그럼 여기서 네. 현금흐름표를 볼 때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무 쪽 현금은 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은데 네. 복잡하니까 네. 그냥 영업 현금 흐름만 보시라. 그것만 플러스만 계속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마이너스만 되는 기업만 아니라면 괜찮거든요.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예, 예,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 기업은 뭔가 수상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라. 예. 현금 흐름표에 가서 영업 현금 흐름이 3년 이상 마이너스 나는 회사는 정말 조심해라. 뭐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난다면 네.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출 중에서 그 대손 충당이 쌓이는 경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대손 충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회사들은 대손 충당을 작게 쌓는 경우도 있고 크게 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미래에 제가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쌓아놓는 거거든요. 보험처럼. 그렇죠. 네. 보험을 미리 이제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비용을 미리 처리해 놓는 거라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이 그닥 고품질이 아니다. 앞으로 매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대손 때문에 그렇게 그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대손 충당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미치고 장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돈을 못 받는데 힘들게 고생해갖고 공사를 해봤자 돈을 못 받는데 그게 이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 좀 네. 조심하시라. 그렇게 네.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을 분석할 때 그 상대 거래처가 누구하고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매출 채권을 발행했다. 예. 저 매출을 해서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런 건 사실은 거의 안전하다. 이렇게 그게 완전 신뢰성이 있다 볼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 뭐 8알이 삼성전자 매출이야. 예. 이거는 뭐 대손 충당 거의 안 쌓아도 상관없는 정도 수준인. 그렇죠. 우리가 잘못이 없는 이상 돈을 네. 다 받아줬으니까.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앞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그 건설할 때 미청구 공사 그거 또 조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손 충당은 이제 일반적인 제품을 팔아가지고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게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 대손 충당이라고 보험처럼 쌓아놓는 거고. 네. 이 그 건설 회사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치명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를 미청구 공사 대금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미청구라는 거는 계산서 발행 안 한 것들.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 네. 공사는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건물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 조건을 보면 어느 시점 어느 진행률이 되었을 때 청구를 해라는 조건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건까지 도달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그 전까지는 공사를 했다면 청구 안 한 부분에서 미청구 공사로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매출 채권으로 바뀌어야 될 네. 대상이라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미션 구공사를 청구할 대상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회사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뭐 대도 안 하는 외국계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미 부도가 나버린 회사다 치면 네. 우리가 청구를 한들 돈을 못 받으니까 미션 그렇죠. 구공사에 대손이 잘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주석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석에 보면 상대방 주요 거래처 내역이 나옵니다. 주요 거래처 매출 대비 비중이 높은 거는 다 나오죠. 예, 나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주석이 안 나오겠지만 주석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사업 보고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을 확인해서 이 회사가 매출을 어디에 또 주로 하는지 혹시나 특수관계잖아. 혹시나 이상한 업체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업체에 매출하지 않았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뭐 재미삼아 살펴볼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재미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진짜 한번 무조건 한번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네. 충분히 이것만 봤더라면 투자를 안 했을 건데 고민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다트 들어가셔서 네. 한번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라. 네. 그리고 살펴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보시든가 제 책을 보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주석사항을 보실 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그렇게 너레이션 된 게 있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아, 그거는 그런 그냥 시작해야지. 그냥 다 지나버리시고 표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석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3번. 네, 네, 네. 주석 3번부터 보면 되고 그리고 주석 번호가 재무제표에 다 달려 있어요. 재무제표 보면 만약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게 있다면 그 옆에 주석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3번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그 재무제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자주 보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입니다. 네, 예, 솔직히 뭐 저도 재무제표 보는 게 뭐 솔직히 어렵고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게 충분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 이제 또 그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거는 영업이 아닌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장이다 치면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하지만 뭐 골프 치고 싶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골프 치고 싶으면 회원권도 살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게 엄청 유명한 관광단지에 리조트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어떤 땅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업과 무관한 그런 총체적인 자산 그리고 주식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음. 단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식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그것도 비영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자산들. 근데 그 비영업용 자산이 사업용 자산보다 비중이 크다면 그 회사는 과연 좋은 회사일까 안 좋은 회사일까? 네. 이 회사는 아마 그러니까 자기 사업보다는 비영업용으로 돈을 벌는데 더 관심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부 가치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등한시하고 지금 뭐 다른 쪽으로만 계속 신경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업의 발전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주나 대주주가 본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 그렇죠. 제가 클라이언트 중에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M&A나 이런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투자하시면 아마 향후에 이제 우리하고 시너지도 있을 거고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네. 이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이런 투자는 좀 못하겠다. 너무 제조업은 자잘하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서 매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차라리 나는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그냥 그걸로 이익을 내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그냥 개인 회사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 뭐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자기의 사업 능력이 있는데 네. 엄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바이오를 한다. 네. 제조업을 하는데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완전 이상한 서비스업 같은 쪽으로 예, 넘어갔다. 갑자기 뭐 제조업을 하는데 계속 갑자기 무슨 뭐 화장품 뭐 개발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람들 속이기 쉬운 그런 아이템을 막 해갖고 접목시켜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네. 회사들은 회사 사업과 연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재산 규모가 높아요. 네. 그 회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뭐 한국의 뭐 버크셔처럼 불리우는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체 총자산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주식자산, 네. 타 상장 자산들, 뭐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재무제표상으로 자산 가치는 되게 건전하지만 본업이 뭐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본업이 뭐야? 근데 본업을 보면 본업의 성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제 구닥다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뭐 구닥다리 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옛날에 뭐 제 대표적인 게 흥하 타이어 이런 회사들은 지금의 넥센의 전신이잖아요. 발전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업은 뒷전이고 예를 들어 재무 투자만 전문으로 한다면 아예 그냥 지주사로 그렇게 간다면 그렇죠.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본업과 이게 헷갈리고 섞여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업 성장성은 없는 건 분명히 맞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